우울증 벗어나기.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우울증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습관이 되신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나빠,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인생은 공정하지 않아. 나한테 너무 가혹해. 나는 도저히 그런 걸 할 수 없어. 그들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함부로 대하지? 난 이런 건 너무 싫어. 난 이런 건 너무 두려워. 난 실패했어.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되게 많아요. 아주 요소를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내 주변 환경, 우리 부모,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점점 나빠질 거야. 난 회복할 수가 없어. 나는 실패할 거야. 그런 어떤 난 안 좋은 일만 벌어질 거야. 라고 미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나의 자신, 나의 경험,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점점 우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안 좋은 습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안 좋은 습관, 중독이 되는 행동으로 갑니다. 뭘까요? 예를 들어 과식, 폭식, 술 드시는 거, 알코올, 강박적으로 도박하시는 분도 있고, 섹스 같은 거, 성적인 것도 강박적으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약간 중독같이 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쇼핑 중독도 되게 많으시고, 약물에 대한 남용들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진통제도 그런 거 남용하시는 분도 있고, 술, 담배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독 습관이라고 볼 수 있고, 도둑질 같은 거 의외로 많아요.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 스릴 느끼면서 좀 백화점 같은 데서 전혀 그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신 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훔치면서 나의 어떤 힘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병적인 절도라고 볼 수 있고, 또 중독 중에서 참 문제가 되는데 중독인지 모르는 중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일중독입니다. 이 나머지 중독들은 사실은 남들이 다 중독인지 알고 중독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해줘요. 너 이런 거 문제 아니야? 그래서 옆에서 내가 이런 게 중독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일중독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이 사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냐라고 하고 격려도 해주고, 또 일중독에 빠지면 또 보상도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도 잘하고 어쨌든 옆에서 봤을 때 평판도 좋아지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들이 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벌어져서 내가 실패하면 안 되고 남들이 싫어하게 될까봐 남들한테서 좀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내 일을 중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진 부정적인 생각과 아주 중독이 된 행동들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는 거죠. 결국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고, 소위 얘기했던 이런 모든 어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습관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 예를 들면 과식, 폭식, 알코올 이런 거 하시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과식했던 거, 폭식했던 거, 힘들었던 것들이 사실 후회되잖아요. 그러면 후회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또 죄책감도 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것들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결국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서로 딱 물고 물려갖고 무슨 나사 돌듯이 이런 생각이 행동을 유발하고, 또 유발했던 행동이 이 생각을 유지하고, 이러면서 그 정도까지만 가도 되는데, 이것을 계속 빙빙 돌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승작용, 상가작용이 일어나면서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거를 어디서 고리를 끊을 것인가가 우울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우울증 치료에 인지치료, 행동치료 합쳐서 인지행동치료라고 하고 있잖아요. 인지치료는 뭘까요? 부정적인 생각
생각들이 내가 이게 치우친 생각이구나.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나의 과거에 대한 생각, 나의 경험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왜곡이구나. 내가 생각을 너무 부정적으로 했구나 해서 그 생각을 다루어서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는 걸 알아차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치료가 인지치료고, 행동치료는 내가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버린 행동들이 있잖아요. 뭐 과식이든 알코올이든 뭐 강박적인 행동이든 약물남용이든 절도든 일중독이든 그런 것들을 행동을 변화시키는 치료가 행동치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 얘기하는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생각을 바꿀 것이냐 행동을 바꿀 것이냐 하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고 어떤 것들이 물고 들어가느냐 하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돌고 있는 거랑 참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인지와 행동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도 인지와 행동을 치고 들어가서 어떻게 돌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로 가는 것이고, 사실 인지와 행동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톱니바퀴처럼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어떤가 하나만 멈추어도 사실 이 톱니바퀴가 도는 것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왜곡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면 행동으로 연결되는 건 좀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생각이 나빠지는 거, 생각이 다시 유발되고 그런 것들이 유지되고 하는 것들을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두 가지 다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이용해서 어떤 나의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가는 나의 생각의 습관, 그 다음에 계속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적으로 병적인 것들로 가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가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양쪽 축으로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해서 하는 것들이 인지행동 치료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이 돌고 도는 악순환을 멈출 수 있게 만들면 거기서 치료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벌어진 행동이든 어디선가 멈추기 시작해보자 하는 것들이 우울증 치료의 첫 단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